윤석열 동문 이번에 학교의 명예도 빛내줄 뿐 아니라 이 중요한 시기에 꼭 대통령이 당선돼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 하기를 부탁합니다. 윤석열 동문 화이팅! 잘합시다. 충암바둑의 역사는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5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을 비롯해서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암바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단을 돌파한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체육대회 대상은 윤석열 동문이 직접 이 바둑판을 수여해 주십시오. 윤석열 동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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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문, 충암 동문 프로기사 천단의 힘을 모아 드립니다.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우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 시간입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박사님 설 대목이 이제 막 지금 시작이죠. 예, 오늘부터 시작인데 금요일이니까. 네. 자, 지금 뭐 오늘 시사는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되고 설 연휴에 이 정치적인 대목이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대규모 연회는 못 모이지만 집계 가지고는 보니까 거기서도 여론이 형성되니까 사실 앞으로 4, 5일이 한 달 지금 39일입니까? 오늘 D-39일 오늘로 앞으로 4, 5일간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가 그 기저에 흐르는 민심의 흐름을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에 지금 우리 야권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걸 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후보가 굉장히 좀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선거 직전에 그 명절이라는 거는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굳히기도 하지만은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여론이 많이 바뀐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 이번 주 이재명 35, 윤석열 35, 안철수 15, 내 기억으로는 심상정 4%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한 10% 이상 앞서는 걸 한 두 차례 나온 것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은 한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의 향방이 결국은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다자고도로 갔을 때 승리를 확실히 답보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단일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단일화가 모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얘기하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주기를 원하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단일화를 함으로써 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역사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장악론이 또 튀어나와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번 주 스스로 이긴다는 거죠. 스스로도. 이번 주 초인가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10% 이상 뭐 두서너 차례인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캠프 핵심 측근들이 나 누구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선대위 선대본부. 근데 일부 이야기들이 뭐 윤석열 자강론 다자구도에서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이제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씨가 그 당시 박영선 씨를 30% 이상 획기적으로 압도하고 이럴 때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적시성이 있지만은 지금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나라의 향방을 결정한 대선에서 또 지금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30만 표, 40만 표 차이 가지고 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쉽게 보고 윤석열 자강론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이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해 가지고 좀 이재명 후보 측이라든지 여권이 앞으로 39일 동안 많은 카드를 쓸 텐데 지금 그럴 이야기 할 시점은 적당이다. 이 구도를 빨리 안정적인 구도로 단일화를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죠. 예, 단일화가 지금의 어떤 그 불안한 어떤 선거 구도를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60% 내지 70%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려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모아는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 못 모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거죠. 첫째는 이제 계속 언급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최근에는 한 53에서 55도 나오고 60%에 좀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60%까지 갔다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도는 뭐 오늘은 지금 갤럽 35% 많은 것만 40%도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 15%는 아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단일화 필요성이 나오는 거. 그럼 이 표가 어디 갔느냐? 일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정통 보수표가 안철수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표출이 안 되고 사표가 될 수도 있고. 지지 유보층으로 가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안 있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까지 보이는 건데 이 단일화 문제는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은 무조건 해야지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을 최대한 8, 90%를 끌고 가야지 선거가 되는 선거인데 이거를 일부를 버리고 그냥 자강론으로 가가지고 다 잡아서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 기본 전략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하고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만난 다음에 막바로 홍준표 후보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좀 철없는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을 윤핵관이라는 소위 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참 보기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강론이 나오는 게 어쩌면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자리에 연연을 해서 앞으로 어떤 될 경우에 자리에 연연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네. 100%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홍준표 씨가 들어와도 좀 자리를 줘야 되고 홍준표 씨 지금 계보가 있으니까 예. 안철수 씨도 더군다나 30%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10% 나오는데 예. 거기다 이제 군소정당 후보들도 어떤 당원들이 몇십만 명씩 되니까 오면은 조금은 나눠줘야 되고, 이거는 정치 이제 이면의 협상을 통해서 다 푸는 현실 정치가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 흘리면서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선대위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치예요. 그리고 큰 정치인이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이런 거는 거기서 다 녹여내가지고 언론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박수치고 손잡고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야 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너무 이 선거를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자리를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좀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준표 씨도 예. 굳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와서 나중에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또 만나는 자리에서 그거부터 못 받고 하니까 그런 모습 좋지가 않아요. 예. 홍준표 씨가 사실 보수를 지금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거의 없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지난번에 대선까지 출마한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과거 보수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반성을 했다면은 그런 이야기 할 정도의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다 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대선에서 떨어졌던 그런 문재인 정권을 후보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내준 제과도 있고 또 그 전에 지방선거는 건국 이래 참패한 선거를 있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좀 역사를 바로 쓰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 공천해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만나자마자 지금 어려운 후보를 만나 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거를 가지고 선거 캠프에
현대의 사람들이 또 금방 받아치는 것도 아주 적은 모습들, 정치인으로서 아주 적은 모습들만 보이는 거야. 국민이 바라는 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뭐 60% 70%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거기에 부응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또 자강론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했을 경우에도 지금 이 상태에서 자강론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 힘으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천신만고 끝에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단일화 안 하고 한 2, 30만 표 차이로 뭐 다자구돼서 옛날에 노태우 시대듯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좌파 정권의 지금 국가 시스템을 바꿔놓고 또 곳곳에 지금 이 좌파 정권의 이념을 투영시킨 걸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한 경력도 적고 계보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씨나 누구라든지 당 내부의 이제 결속도 문제고 또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그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이 좌익 세력들이 현장 정치를 통해서 광장에 모이는 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광장 정치를 행동하는 우파도 함께 단어를 묶어내야지 그 위에 국정을 이끌 때 맞불어오면서 대응을 하면서 국정이 유지가 되지. 판일화 안 하고 자각론을 해가지고 정권만 잡았다면 다 협조 안 하고 나중에 혼자 놓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서 좌파 그럴 때 누가 싸울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위주로 소인배처럼 요만한 이득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3월 9일 이후에 그 전개될 사태에 대한 그런 고려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것까지 보면서 종합적인 구도를 보아야 돼. 후보를 편하게 해줘야 돼. 윤석열 후보를.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하나도 둘도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참모들이 나서서 그런 걸 편하게 해줘야 돼. 내가 보기엔 참모들이 후보를 편하게 못 해주고 있어요. 당이 원래 뭐 모습이 좀 그랬지만 야당 자치보다 야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오직했으면 보수에서 후보를 못 내고 우리 윤석열 씨한테 후보를 자리를 줬겠어요. 경선에서. 이런 문제점까지 있는 당에서 지금 뭘 가지고 뭐 국회의원 후보 자리 내놓는다고 이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싸우는 모습도 국민은 식상하고 아주 짜증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반성을 못한 거야. 아직도. 정권 맡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못 막은 인사들이 이번 정권에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정신 차려야 자강론이 정말로 자강론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쓱 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순응을 하고 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단지 그렇게 생각해야죠. 옛날처럼 국민의힘 일부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그런 부분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다가는 되고 나서 만약에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 진짜 속된 말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단합이 안 돼 있으면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정치는 물론 뭐 권력이 만들어져서 예비 권력이 많은 거를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인수위 끝나고 취임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정국이고요. 아직까지 권력은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수 야권이 과거 탄핵당한 사례를 생각해서 단합에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 수가 없어요. 국회도 지금 180석은 그러니까 2년이 가지 않습니까? 좌파 세력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돼. 상황에서 그것도 못 한다면은 청와대 권력 하나 가져온다고 뭐 되는 게 있나요? 대한민국에서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좌파 권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탄핵 당할 만한 사유도 거의 없잖아요.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앞으로 그런 역사가 될 텐데 아니 청와대 권력 하나 가져온다고 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상당히 좀 정말 의아해요. 지금 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보면서 다 모으고 끌어들이고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꾸 가지치기 하는 게 보여요. 아직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면 이 편파적인 언론, 방송, 신문 이게 다 편파적이고 이 권력에 정권에 다 장악이 돼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유튜브 나름대로 지금 뭐 바른 소리 하던 사람들 다 유튜브 폭파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자기네들 판단으로 이 편파적인 메시지도 자기네들이 새겨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한테 좀 부응하는 그런 어떤 그 후보 주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애국심을 지금 예. 못 따라가요. 야권의 선대위가. 예, 예. 저 같은 사람이 쓴소리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예. 이해창 씨 김대엽 병풍으로 예. 낙마시켰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가짜 아니었어요. 이런 학습 효과도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 문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도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과거처럼 네거티브가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런 됐습니다. 국민들의 60%를 윤석열 후보가 못 지지율 확보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에서도. 네. 지금 이 정도 좌파 정권이 실정을 하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밀어주면은 50% 이상 지지율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뭔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갤럽은 왜 35대 35입니까 또.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다시 한번 마지막 39일 선거 전략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대고 옆에 들여서 마지막 실수 안 하게끔 가야 된다. 아부하는 사람 많아서는 선거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도 윤석열 후보도 후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해야 자기의 되고. 이해관계, 자기의 어떤 앞으로 입신을 위해서 후보한테 바른 말 안 하고 후보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뭐 나는 윤석열 후보를 잘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지난 조그만 정당을 나와서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일이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 주말마다 집회하고 거기서 연설하고 방송하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그 협의회 일정으로 성명서 1차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거를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야권 후보들한테 보냈어요. 예? 단일화 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보 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시야를 좀 넓히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자강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내가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때까지 예.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이제 묻지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안 묻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좀 잘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39일에 대한민국에 이제 명줄이 달려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주한미 대상 내정자도 1년 동안 공석이 있다가 미국이 지금 여리저리 고민하고 이제서 이제 그 대북 강경론자를 여기 내정하면서 한반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다음에 어떤 정권에 들어서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고 속된 이야기로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투로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미동맹은 어려워지고 친중 종북으로 더 가면서 우리가 반하는 나라는 아마 어려워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윤 후보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더 담아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뭐 최근에 홍준표 씨 사례 이런 걸 보면은 담아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수정을 해가 지금이라도 홍준표 씨는 조건 달지 말고 와야 돼. 들어와서 같이 선거운동 합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반성을 했다면은 보수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반성을 했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면 누가 감동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냐고요. 그렇죠.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 홍준표 씨도 무조건 들어와야 돼. 더 걱정이 되는 예, 게 예. 홍준표 의원도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씨도 이제 두 번 다시 역사의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안철수 씨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가는데 자기가 다 그 꽃가마를 태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안철수 씨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 어떤 중요한 분이 전화로 오셔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야. 네. 아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단일화를 위해서 뭐 게임을 했는데 정말로 단일화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막 흐름들이 보여서 보통 걱정해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뭐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요. 그거는 진짜로 더 큰일 날 일이죠. 안철수 씨 옛날에 문재인 씨 손들어주고 박원순 씨 손들어주면서 오늘날 나라가 어려워지게 하는데 일조한 장본인인데
뭐 지난번에 3등 했지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20% 이상 나왔어도 이번에만큼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지분도 적당히 받으면 좀 빨리 와가지고 단일화해서 가야지. 뭐 너무 무리한 요구가 그것도 맞지 않아요. 다들 지금 자기 위치에서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 왜? 주변에 그 간신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가 다 망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분을 어느 정도 달라고 그럽니까? 그건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제 10%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현재는 지분을 50% 장관 50% 달라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는 무리한 요구고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도 이제 양심이 있다면 뭐 지금 뭐 10% 오늘 결럽 10% 정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는 걸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안철수 아까 얘기한 저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저 단일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그 보수지만 선거에 좀 냉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후보가 못마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선거에 관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정통 보수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권 개편하고 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을 확산을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하고 관련이 커요. 그러니까 문제는. 박근혜 결국에는 대통령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윤석열 후보께서 너무 참모들 얘기만 듣지 말고 그 부분을 접으면 안 돼요. 이 명절 때라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절 때라도 지금 태원이 어제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2월 초에 나온다는 그런 일정이 지금 더 뭐 치료할 곳이 생겨가지고 2월 말까지 계실 이런 상황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들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는 병원 면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물론 뭐 통제는 하겠지만 윤 후보께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 단일화에 대한 큰 분위기를 만들고 정통 보수 투표를 100% 투표장으로 끌고 가려면 지금 명절 이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만나준다 할지라도 가서 이렇게 만나는 제스처라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느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지금 선거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주위 참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강론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데 예. 뭐 여러 가지 보관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보관이 있는데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서 좀 만나는 액션을 하고 이러면 안철수 쪽에 좀 이렇게 끌어당기기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좀 초조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면 안철수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또 나올까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치 안철수 씨도 그 정도라면은 서로 얘기하지 말아야죠. 뭐. 안철수 씨도 지금 뭐 본인도 지난번에 해보니까 다 3등 하면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요. 뭐 그러나 주위 참모들이 너무 무리한 이야기 하게끔 자꾸 후보 괴롭히면 안 되고 거기도 합리적인 선에서 빨리 지금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고 말로는 뭐 아이고 안철수 씨 단일화 문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뭐 다 뭐 윗선에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고. 후보가 누굴 믿어서도 안 돼 지금은. 후보가 직접 모든 건 본인 책임이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팔 걷고 나서야지 되는 거예요. 예? 네. 홍준표 씨도 또 보자고 해야 돼 명절 때. 만나가지고 홍준표 씨도 이제 뭐 지분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야 돼. 명절 때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명절이 중요한 거야. 명절 때 이런 게 나오면 지지율 올라가잖아. 만나가 아유 그래도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명절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기대하는데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초에 못 나온 이유가 뭐죠?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치료 이빨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치사 이것도 치아. 늦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더 좀 추스려야 된답니다. 예. 뭐 정통한 소식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민심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걸 확고하게 차이를 벌리려면은 결과적으로 단일화의 어떤 그 계기를 시동을 해야 된다. 안철수 씨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홍준표 의원도 다시 만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오늘 박 박사님의 자강론은 자강론은 이게 실수고 무의미한 거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사 박태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암바둑의 역사는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5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을 비롯해서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암바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단을 돌파한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체육대회 대상은 윤석열 동문이 직접 이 바둑판을 수여해 주십시오. 윤석열 동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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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문, 충암 동문 프로기사 천단의 힘을 모아 드립니다.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